안녕하십니까? 와피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주 ETF인 QQQ의 10년 생존력을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TF 생존 시리즈의 네 번째 순서로 QQQ의 포트폴리오 구조부터 잠재된 리스크까지 장기 투자자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모든 것을 투명하게 파헤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3초 컷 핵심 요약으로 QQQ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QQQ는 1999년에 상장되어 25년 이상의 검증된 역사를 자랑합니다. 순자산 규모는 약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글로벌 ETF이며 연간 운용 보수는 0.20%로 그 성과 대비 매우 합리적인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편입 종목 수는 총 100개로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티커는 QQQ, 운용사는 인베스코이며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중 금융 섹터를 제외한 종목에 투자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QQQ 포트폴리오의 종목 선정 로직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기술주 모음처럼 보일 수 있으나 QQQ는 나스닥-100 지수의 독특한 금융 배제 및 승자 독식 알고리즘을 엄격히 따릅니다. 첫째, 나스닥 상장 필터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애초에 후보군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금융 섹터 완전 배제입니다. 은행, 보험, 투자사 등 전통적인 금융 섹터 기업은 무조건 편입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100선입니다. 이 두 가지 필터를 통과한 기업들 중 시가총액 순서대로 상위 100개 기업만을 편입합니다. 이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시장의 선두주자들에게 집중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QQQ는 매년 12월 매우 무자비한 리밸런싱을 단행합니다. 성장성이 꺾이거나 시대에 뒤처진 기업은 가차없이 퇴출됩니다. 예를 들어 룰루레몬은 성장 모멘텀 둔화로, 바이오젠은 파이프라인 리스크로, 글로벌 파운드리는 경쟁력 약화로 퇴출된 바 있습니다. 반면 혁신 동력을 인정받은 새로운 강자들은 QQQ 포트폴리오에 신규 편입되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모놀리시 파워 시스템즈는 반도체 전원 관리 혁신으로, 시게이트는 데이터 스토리지 강자로서,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은 AI 인프라의 수혜주로 편입되는 등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혁신 기업을 꾸준히 수혈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살펴본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시면 이른바 빅테크 M7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8.6%, 애플 7.3%, 마이크로소프트 5.7%, 아마존 5.2%, 테슬라 4.8%, 메타 4.5%, 그리고 알파벳이 4.1%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쏠림은 QQQ의 폭발적인 수익률과 동시에 높은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7개 기업만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40%를 차지하는 이 집중도는 AI 혁명의 수혜를 극대화하는 구조이지만 동시에 이들 빅테크 기업의 실적에 대한 의존도 또한 극대화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섹터 비중을 보면 IT 섹터가 약 55%, 통신 서비스가 약 18%를 차지하며 소비재나 헬스케어 등 기타 섹터가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QQQ의 성과는 한마디로 수익률의 폭력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누적 수익률은 SPY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며 기술주 중심 성장의 복리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AI 붐과 빅테크 기업들의 반등이 맞물리면서 나스닥 지수가 역대급 상승을 기록했고 QQQ 역시 이에 발맞춰 급등했습니다. 2025년 총 수익률은 21%를 기록하며 SPY를 3%포인트 이상 상회했습니다. 이는 기술주 우위 국면에서 QQQ가 창출하는 알파가 얼마나 빛을 발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제 QQQ의 배당 매력도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QQQ의 시가 배당률은 약 0.5% 수준으로 사실상 배당은 껌값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QQQ는 배당주가 아닙니다. 이 ETF는 철저히 주가 시세 차익, 즉 캐피탈 게인만을 노리는 공격적인 성장형 ETF입니다. 보유 종목 대부분이 성장을 위해 현금을 재투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QQQ에서 높은 배당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인 오류입니다. 따라서 매월 꾸준한 배당 현금 흐름이 필요한 은퇴 투자자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하는 성장 투자자분들께 최적화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QQ의 화려한 수익률 뒤에는 극단적인 섹터 쏠림이라는 양날의 검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기술주 혐오 장세가 도래한다면 다른 ETF와는 차원이 다른 낙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닷컴 버블 붕괴 시기에는 나스닥-100 지수가 정점 대비 약 83%까지 폭락했으며 회복에만 15년 이상이 걸린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인 2022년 금리 인상 쇼크 시기에는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코PER 기술주들이 직격탄을 맞아 QQQ는 연간 약 33%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QQQ는 IT 및 통신 서비스 섹터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구조적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어 섹터 로테이션만으로도 30%에서 50%의 낙폭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QQQ의 운용 보수 분석을 통해 비용 대비 가치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QQQ의 연간 운용 보수는 0.20%로 절대적인 수치로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ETF와 비교해보면 그 맥락이 달라집니다. QQQ는 인베스코의 원조 나스닥-100 ETF로 압도적인 유동성과 거래량을 자랑하며 기관과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기준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반면 SPY, 즉 S&P 500을 추종하는 ETF는 0.09%의 운용 보수로 훨씬 넓은 분산 투자를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기술주 집중으로 인한 알파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QQQM은 인베스코가 장기 소액 투자자를 위해 내놓은 QQQ의 저비용 버전으로 0.15%의 보수로 동일한 지수를 더 저렴하게 추종합니다. QQQ의 0.20% 보수는 SPY 대비 비싸지만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 차이를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자리값이라고 판단됩니다. 단 운영 비용에 민감한 투자자라면 QQQM으로 대체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QQQ의 10년 생존 확률과 최종 투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년 생존 확률은 100%로 판단합니다. 4차 산업혁명, AI, 클라우드 기술 혁신이 멈추지 않는 한 QQQ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혁신 기업을 수혈받으며 우상향할 것입니다. 2025년 총 수익률은 21%로 SPY를 3%포인트 이상 앞서는 성과를 통해 기술주 우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0.5%로 배당보다는 철저히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순수 성장형 전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최종 결론적으로 QQQ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할 여유가 있고 설령 계좌가 30% 이상 하락하더라도 꿀잠 잘 수 있는 강심장 성장 투자자분들께 별 5개를 드립니다. 단기 자금 투자는 절대 금물이며 이 ETF는 긴 호흡으로 기술 혁신의 과실을 수확하는 장기 투자자 전용 무기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본 분석 자료는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한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명확히 말씀드리면서 다음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